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도인입니다. 네, 보인 씨는 혹시 취업을 구하기 전에 알바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 알바 몇 개 해봤는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저도 알바를 한 3개 정도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 알바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서 했었는데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이 알바가 급여뿐만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용돈벌이 수단으로 알바를 했었는데 네. 요새는 철저하게 직무 중심으로 알바까지 결정한다고 해서 좀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알바를 자신의 용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어떤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가기 위해서 그 관련된 정보를 얻어간다고 하니까 뭐 진로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조금 성숙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한편으로는 조금 짠했던 게 이게 정말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봄을 제대로 즐겨야 되는 날씨인데 이게 알바하다가 또 다른 스펙을 쌓아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이런 걸 또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안타까운 청춘을 위해서 우리 잡정부센터 오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둡고 막막하고 추운 우리 춘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막판 뒤집기를 선물해 주실 분입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그렇게 하는군요. 직무랑 관련된. 네, 이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네. 과외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아. 20년 전인데요. 되게 고급 고급 네. 알바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근데 잠깐 했었어요. 저 그때도 얘기 성향이 들었던 좀 것 이래서 같은데 네. 수입이 되게 짭짤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홍기찬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기찬이. 조금 안 저는 좋으셨나요? 저는 학생들하고 오래 가진 못했어요. 아, 호통치고 너무 혼내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네, 저희 방송처럼 매니아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민혁 쌤을 좋아하는 그런 제자분들이 있을 텐데 네. 요즘에 서류 발표 엄청 나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 3시에 네. 사트 드디어 이제 G사트 발표가 나고 그렇죠. CJ도 나죠. 그리고 내일도 CJ는 이제 화수목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내일까지 이제 긴 기간에 걸쳐서 인적성 발표가 나서 그리고 또 이제 토요일 날도 오늘 저희 다루게 될 물론 이제 그건 공채지만 LTEP 네. 인적성 시험도 있고요. 네. 그 잘하는 분들은 매주 인적성 보러 다니더라고요. 네, 서류 통과가 굉장히 많이 돼서 반면에 이 시간에 지금 또 서류에 또 목매고 계신 또 우리 구직자분들은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다루게 될 이 회사도 상당히 많은 규모를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어떤 기업을 또 준비해 오셨나요? 아직 그 시작은 안 했는데 다음 네. 주부터 전형이 진행이 돼요. 롯데 스펙테클 전형 이름도 스펙테클. 더럽게 어려운데 롯데 스펙테클 전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롯데 하면은 몇 주 전에 또 3월에 신입 공채가 있었는데 또 그렇죠. 스펙테클을 채용을 또 다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2015년부터 네. 약간 실험적으로 했었어요. 지금 영상에도 나오는데 이제 채용 설명회 때도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된다고 채용 설명회 때도 공채도 있고 인턴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 이걸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금 공채를 지원을 했잖아요. 네. 토요일 날 LTEP을 내가 볼 예정인데 혹시나 불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턴을 다시 재응시해도 되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이남규 아나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연 아나운서는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네. 네. 지원을 해도 상관이 전혀 여러분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방송 보시는 분들 공채의 서류에서 만약 내가 지금 떨어졌다. 네. 그럼 당연히 이번 스펙테클 전형에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 스펙테클 전형이 원래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네. 2010년도부터 자폐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시즌 10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거에 이제 착안을 해서 현대자동차도 역시 학교 학점 이런 거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실험적으로 했는데 이제 이미 자리를 잡았죠. 이제 요거에 착안을 해서 롯데도 2015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채용 담당자분들의 그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일반 공채로 입사하신 신입사원들하고 이 스펙테클 전형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스펙테클로 입사한 사람들의 그 업무 평가, 수행 능력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검증이 돼서 오호. 그래서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검증이 이제 안 되면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CJ처럼. 네. CJ 같은 회사는 이제 아주 극소수의 그 분들만 저 뭐죠? 리스펙트 전형? 네. 그거 다 뻥이에요. 그거 뭘 리스펙트해? 그냥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뽑고 아마 아.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러는데 네. 롯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니까 음. 꼭 그 역량만 여러분들이 부합이 된다면 학교나 이런 거 더 이상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네. 그 롯금동이란 말 아세요? 혹시? 롯금동이 뭐죠? 네, 스펙을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회사. 아. 롯데, 금호, 동부. 동부. 지금 이제 아. DB로 DB. 아, 네. 바뀌었는데 그 롯금동. 취준생들끼리 이제 롯금동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롯데가 이제 스펙을 많이 본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네. 요것도 그 뭡니까 이번 스펙테클 채용이 2015년부터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더 이상 스펙에 대한 것들이 아주 공평하게 어떻게 보면은 직무 역량만 여러분들이 갖춰지면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 끝까지 저는 좀 시청해. 왜냐면 이게 제가 보니까 네. 분량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게 네. 분량 그 아마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별로 그냥 스펙테클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 한마디로 오디션 채용이에요. 오디션. 네. 이게 뭐 오디션 프로그램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전 슈퍼스타 K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들었어요. K-팝 스타도 뭐 있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뭐 이승철이라든지 뭐 윤종신 이런 심사원들이 이 지원자의 뭐 과거 이력이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1분 동안 또는 뭐 네. 주어진 3분 동안 노래하는 것만 듣고서 합부를 결정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 작성한 소위 제안서. 음. 네, 그러니까 거의 논문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PDF 파일로 뭐 한 3장에서 5장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한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학력 구별도 없어요. 그렇군요. 네, 석사든 뭐 고졸이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에 대한 관심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채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전형이 좀 채용 규모가 아까 상당하다고 언급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2017년 하반기 기준으로 100명.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거는 네네. 사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세 자릿수 채용이 물론 이제 롯데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개 정도 돼요. 네. 아마 우리 그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대표적으로 익숙한 회사가 뭐 백화점, 마트, 또 롯데 케미칼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지 롯데 리아, 롯데 그 BGS라든지 또 다양한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롯데 정보통신도 있고 그래서 각 계열사별로 추정컨대 아주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에서 15명까지도 이제 채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공채 규모 못지않게 일반 공채 규모 못지않게 왜냐면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지만 몇만 명 하지만 결국 최종 뽑는 건 200명 수준이거든요. 네. 그거에 비한다면 정말 많은 규모니까요. 네, 무시할 수 없는 채용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롯데그룹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저희가 찬스를 살펴보기 전에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스펙테클 접수는 5월 3일을 시작으로 16일에 마감이 되고요. 식품과 관광, 서비스, 유통, 유화, 건설, 제조, 금융 부분으로 총 21개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채용 전형은 A그레이드 신입 채용은 서류 전형과 LTE를 거쳐서 면접 전형과 건강 검진, 입문 교육 등으로 진행이 되고요. 인턴십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 LTE, 면접 전형을 거쳐서 인턴십과 최종 면접, 건강 검진, 입문 교육 등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네. 이게 스펙테클 전형이라고 해서 아까부터 민혁 쌤이 강조하신 게 정말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스펙을 아예 안 보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본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응시 자격은 지원하는 회사 및 직무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보유한 자라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테니까 그냥 성명 네. 그리고 성별 당연히 사진도 없겠죠. 성별 왜냐면 주민등록번호는 입력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네. 이름 성별 그리고 또 연락처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어느 학교인지 뭐 편입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어학 점수 뭐 토익인지 오픽인지 토스인지 다 해볼까? 봉사활동 있는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어디서 인턴을 했는지 아까 우리 오프닝 때 얘기했던 뭐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이런 거 아무 전혀 물어보지 않고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을 해서 성별만 구분하는 이거 외에는 절대 평가를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나도 한번 지원을 해볼까라고 우습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거의 한 대리급 네. 또는 입사한 지 한 3, 4년 차 정도 되는 분들에게 떨어지는 과제 수준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채용팀에서 지금 경쟁률도 그러니까 낮아요. 그러니까 허수들이 지원을 못하는 거죠. 네. 공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한 거 제가 보니까 뭐 한 50대 1, 47대 1 정도 지원을 하고요, 롯데. 반면에 이제 이 뭡니까 롯데 스펙테클 같은 경우에는 12대 1. 확실히 적네요. 적은데 그러니까 진입 장벽 자체를 높여놨군요. 제가 어제 사실 배구공 녹화를 하고 와가지고 네. 자꾸 이게 욕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저희 그러니까 카드가 없는데 안 돼요. 그 저기를 진입 장벽을 매우 높여놨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고서 야 이거 굉장히 주제가 어렵구나 그러고 아예 서류 전형을 응시를 못 하시는 분들도 존재할 거라. 반대로 얘기하면 혹시나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또는 뭐 전문되어서 또는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어서 하지만 롯데 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회사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 어떤 고민했던 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서류 전형 그럼 자기소개서만 떠오르잖아요. 네. 여긴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네, 지원자의 그러니까 뭐 롯데 1번 같은 경우 회사 지원 동기 500자 써라. 뭐 2번은 성장 과정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슈퍼스타 K에서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그쵸.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롯데 칠성음료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무인화, 자동화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려면 네 생각에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느냐? 몰라요. 이건 사실 이거는 내가 진짜 조사를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다가 네. 내가 무슨 관련된 분야에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협업을 잘해서 그러니까 자소서 쓰듯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자소서 쓰듯이 접근할 수가 전혀 없는 방식.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 특이한 전형이고 거기에 걸맞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위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질문들이 서류 전형에서 여러분들 끝나는 게 아닙니다. PT 면접으로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면접관 분들 두 분 앞에서 이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 또는 이 동일한 주제를 면접관 앞에서 또 발표를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정말 네. 난이도가 네. 상당히 까다롭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걸 염두에 여러분들이 두신다면 지금 아직 4월, 5월이라고 해서 좌절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이르지 않나. 반드시 좀 노려볼 만한 회사다. 네, 어쨌든 확실히 스펙은 안 보고요. 대신에 어떤 그 직무에 대한 회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지원이 가능해서 가능성도 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저희가 채용 전형을 봤더니 A 그레이드 신입 채용 그리고 인턴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A 그레이드 신입 채용이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스펙테클 인턴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펙테클로 만약에 최종 합격을 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 서류 전형에서 논문 잘 써서 서류도 통과가 되고 LTEP도 보죠, 그죠? LTEP도 본 다음에 면접까지 합격을 했다. 그 다음에 바로 입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A 그레이드 전형. 그러니까 스펙테클로 바로 그냥 근데 이게 회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롯데 칠성음료하고 롯데 정보통신만 바로 입사하는 거고 이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면접이 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싫어 이런 거 표정 얻어준다. 인턴을 하고 면접을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은 당연히 임원분들이 보겠죠. 그러니까 A 그레이드 전형은 임원 면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면접 전형하고 바로 입사하는 거. 반면에 나머지 회사들은 최종 면접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이게 A 그레이드 전형은 학력 제한을 폐지한 전형이에요. 2011년부터. 네. 이거는 사실 상당히 롯데 그룹의 이미지와 걸맞지 않게 아주 혁신적인 채용 방법이 아닌가. 롯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보수적이고 스펙을 많이 보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2011년부터 학력에 상관이 없이 그죠? 네, 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던 전문대를 졸업을 했던 뭐 대졸이든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직무 능력으로만 A 그레이드 전형으로 지금 진행을 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스펙도 안 보고 자소서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사실은 포스코에 있을 때 이거랑 유사한 채용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인사팀에서 소위 관여하는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팀은 인사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지 네. 이 사람들이 무슨 생산 관리라든지 뭐 영업이라든지
다른 직무에 대한 이런 주제를 평가할 수 있는 소위 실무적인 능력이 뭐 기본적으로는 되겠지만 해당 부서의 그 재량과 그 가중치가 훨씬 높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분량을 못 채웠다라든지 응시 조건에 갖추어지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요. PDF 파일을 뭐 예를 들어서 롯데 칠성음료 주류 영업에 지원한 사람이 뭐 한 500명이 된다. 근데 네. 기본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뭐 한 10%, 50명에서 한 60명을 빼고 나머지 450명 PDF를 해당 부서에 보냅니다. 네, 그럼 근데 혼자 읽기에 다 그 양이 너무나 많으니까 영업부서 뭐 10개 팀에 뭐 개인당 뭐 10개씩, 뭐 20개씩 이렇게 할당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소서 평가하듯이 저희 예전에 그 배구공 때는 저희 실무자가 800명 본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이 평가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심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할당을 하되 제가 추정컨대 다면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남규 지원자에 대한 거를 조민혁 평가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승환 실무자, 뭐 송가람 뭐 이런 식으로 다면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아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마지막에 이제 신의 한수 때도 말씀을 좀 드릴 거였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진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꼭 해당 회사가 아니더라도 교수님도 좋고요. 네, 또는 뭐 저 같은 전문가도 좋고 그러니까 혼자서 막 고민하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내 수준에서 완료를 해버리면 또는 같은 취준생들끼리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충족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제출 기간이 꽤 남았어요. 아직 5월 중순까지니까 네. 연휴 때 놀지 마시고 네, 좀 나보다 연배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에게 꼭 한번 평가를 저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난도도 어렵고 또 5월 둘째 주까지라고 그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16일이니까 다음 주에 공고가 뜨고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롯데만 5월 내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 5일에서 아무리 못해도 한 일주일 내에는 저는 완료를 빨리 하시고 미리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또 조사할 수 있는 시간도 다음 주까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서류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롯데 스펙테클 채용을 하는 계열사별로 지원 주제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롯데 칠성 음료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계열사에서는 필수 주제와 선택 주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네. 필수 주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음료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해야 하는 항목인데 이게 좀 다른 지원자랑 차별화되는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항목인가요? 그러니까 이 항목 같은 경우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제 롯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문과 직무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공대분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네. 생산 지원 직무의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필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절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네. 팩토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기업 조사하고 대충 뉴스 검색하는 수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뭐 논문이라든지 가장 좋은 거는 롯데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홍보물이나 또는 웹진이나 회사 내부적으로 또 사보나 신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시면은 생산 지원 부서에서 뭐 이렇게 뭐 이번 달 모범 사원 또는 올해 모범 사원 또는 뭐 명장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엔지니어 분들.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서 이분의 이력 또는 이분이 어느 공장에서 어떤 것들을 개선했구나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 필수 주제를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선택 주제 같은 경우도 선택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두 가지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거 모든 회사를 지금 다 다룰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딱 봐서 난이도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할 때 정석이에요. 난이도가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도 PT 문제 같은 경우에 주제 3개를 주거든요. 네. 거의 삼성이네요. 제가 보니까 지금 느낌이. 네. 이런 식으로 주제를 1번, 2번, 3번을 주고 네. 선택하는 거예요. 지원자가. 어. 실제로 면접장에서 삼성.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것보다도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이 쉽게 떠올리기에는 어려운 주제를 정해주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가 뭐 제품 원가가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네.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써야 되고 두 음. 번째는 본인이 관리자가 되었을 때
본인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당연히 1번을 1번이 더 1번을 선택을 그렇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거는 뭐 리더가 내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뭐 나의 전문성을 활용할 거냐. 이건 그냥 대충 이렇게 전공 지식 좀 짜집게 하고 수업 들었던 내용으로 쓸 수가 있는 반면에 1번은 구체적으로 원가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 공장 안에서도 뭡니까? 그 생산 지역이 있을 거예요. 롯데 칠성 네. 음료 이 음료 쪽을 만드는 지역 공장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모든 회사가 다 그냥 랜덤으로 공장 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기술돼 있는 것처럼 뭐 물류 비용 또는 뭐 노동비, 인건비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다 염두를 해두고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한다면 생산 지원 직무에서 이런 금액적이고 재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1번 항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아마 도움이 될 거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전공이 없어요. 네. 네네. 네, 사실 이런 모집 공고는 제가 볼 때는 롯데랑 포스코랑 몇 군데 빼고는 없습니다. 모든 네. 회사가 다 응시 자격이라 그래서 해당 직무, 예를 들어 생산 지원이면 아마도 산업공학이라든지 뭐 외식, 연구개발 이런 직무에 상응하는 그 전공들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혹시나 문과생들이라도 이 문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게 사실 경영학 그 전공 수업 안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MIS나 이런 수업을 아마 들으셨으면 그러니까 나는 칠성 음료 영업 내가 좀 영업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현장에 가서 성향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근데 롯데 음료 이런 예산적인 측면에 대해서 내가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내가 문과라도 생산 지원 쪽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도 배국 녹화 때도 사연이 나왔었는데 자꾸 자기 전공이랑 이거를 직무랑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남규 아나운서 전공이 전 중국학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과분들은 전공 그냥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전공이 뭐 경영학 선생님 전공이 아닌데 마케팅을 할 수 있나요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주로 뭐 극장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인데 저는 지원할 때 그 롯데시네마를 지원해야지 칠성 음료는 지원하지 못해. 이건 굉장히 궤변이니까요. 주제에 맞게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소위 능력과 경험들이나 역량이 되신다면은 문과분들도 얼마든지 지원하실 수. 반대도 있죠. 그러니까 이공계더라도 내가 나는 일찌감치 전공을 살리기를 포기했다. 학점도 되게 뭐 2점 초반 뭐 이렇다. 그러면 그냥 아마 우연히 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뭐야 이러고 지금 듣고 계신 네, 분. 네, 그러니까 당신들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학점이나 이런 걸 전혀 보지 않으니까. 네. 네네. 네. 그러니까 그 공대생이다 문과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눌 이유가 전혀 없는 스펙테클 전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 음료 비즈니스 그룹의 선택 과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 주류 쪽에서 이 선택 과제 1, 2번 중에서 마찬가지로 어려운 걸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번과 2번 중에 좀 어떤 게 좀 난도가 어려운가요? 주류가 이게 네. 이 재밌더라고요. 한번 네. 제가 읽어볼까요? 이거 주류 쪽 잠깐 띄워줘 보시면 여기 나오죠. 롯데 칠성 음료. 그러니까 롯데 칠성 음료는 뭡니까? 음료 쪽이 있고 주류 쪽이 있다.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고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음료 쪽에 네. 그 익숙하죠. 제 학생이 작년에 롯데 칠성 음료에 입사를 했는데 이쪽 네. 음료 쪽인데 이 친구가 자소서에 칸타타 얘기를 썼어요. 네, 전 사실 칸타타인지 몰랐거든요. 이 네. 롯데 건지. 근데 네. 이 친구는 이제 칸타타의 그러니까 타겟팅을 명확하게 한 거지. 칸타타 제품을 하나를 정해서 그리고 칸타타를 정한 이유도 다른 소위 이런 커피 믹스 음료 경쟁 음료 대비해서 그 동서거 있어요. TOP. 네. 그게 사실 그게 뭐 일위 원빈 아닌가요? 배우님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시장 경쟁력이 훨씬 높다는 걸 착안을 해서 칸타타가 조금 더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가 진행이 돼야 될지를 말로 떠든 게 아니라 방문을 한 거야. 직접 자기가 조사도 하고. 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보세요. 자, 주류 영업에 이런 주제가 있죠. 이게 선택 주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데 본인이 평소 즐겨 찾는 상권을 나온다니. 상권 분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권을 한 군데를 선정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권 선정을. 집 앞에 나가면 안 돼. 또 집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촌에 사니까 거기 하등의 그 구매력이 없는 상권이에요. 신촌 쪽은 무슨 돈이 있니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그쪽을 가실 게 아니라 상권도 주로 직장이 여기 좋아. 광화문이요. 이쪽 광화문 여기 그냥
지 돈으로 안 써거든요. 밥 먹을 때 법카라든지 그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구매력이 왕성한 이쪽 동네를 가야 되는 거야 일단. 네. 알겠죠? 네, 그래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본인만의 방법이라는 게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또 무슨 뭐 FGI 이런 거 있어요. 뭔지 네. 알죠? 경영학과니까. 뭐 본 적은 있는 것 같네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 그래서 그냥 네. 뭐 그런 또 이렇게 또 전문성을 보이려고 네. 온갖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만 할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건 무식한 게 좋아요. 발로 뛰는 그렇죠. 네. 아, 시간도 가서. 이렇게 정해서 날씨 좋잖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안 날 거야?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날씨도 좋기 때문에 한 5시간 또 뭐 길게는 한 8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서 해당 상권에서 효율적인 영업 활동 이게 중요하죠. 효율적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효율적인 영업 활동을 제한하라는 얘기니까 지금 현재는 뭔가 문제가 비율? 있다. 그렇죠. 비효율적인 답 다 나왔네. 그죠? 다 나왔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반면에 2번은 뭐야? 아유. 이번이 본인이 재밌네요. 그동안 마셨던 맥주들에 너무 대해서 쉽네요. 평가를 하고 신났지 이제 또 이제 이런 거. 벌써 입이 해볼쭉이야. 다 떠올리잖아 또 카스요, 뭐 하이티요. 저는 뭐 또 이러고 앉아 그런 게 아니라 그 맥주들과 클라우드, 피치 개인적으로 좀 마셔보진 않았어요. 클라우드 피치는 이게 배우님들로 때리잖아요. 네. 전지현 배우님 나오고 조정석 배우님 나오고 이건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봤자 나올 얘기가 없어 2번은. 진짜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2번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키 석세스 팩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드신 분들도 지들도 해결할 수 없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낸 거거든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저희 이번에 롯데 스펙테클 전형으로 우리 정말 열정 있는 후배들을 뽑을 텐데 문제를 실무진에서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각 부서에 메일을 보내겠죠. 네. 그럼 부서에서는 메일을 읽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어허. 그럼 또 이제 인사팀에서 가가지고 이제 막 읍수합니다. 아 네. 진짜 저희가 언제까지 또 문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들 때 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도 네. 막 경영학 교과서를 찾아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러니까 실무진들 뭐 대리급 분들이 자기들도 해결할 수 없는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2번이. 반면에 1번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 회사의 합격자의 노력 그분 같은 경우에 세종대학교 호경과예요. 선배가 저기죠 최자 뭐 그런 분들인데 이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방송.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본인이 이제 인턴으로 입사를 했는데 음료 비지에 인턴을 수행했던 사람이 10명 정도가 됐는데 네. 실제로 학교를 보니까 자기가 가장 낮았대요. 아, 그렇군요. 네, 신촌에 있는 학교 뭐 지방 국립대 막 부산대. 근데 인턴 끝나고 최종 합격한 5명 안에 이 친구가 들어갔는데 같이 경쟁을 했던 연세대 친구는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떨어진 이유가 이런 발로 뛰는 노력에서 좀 부족했던 거지. 그러니까 회사가 특히 영업 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는 맨날 나와가지고 맨날 현장 방문하라는 얘기만 하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방문을 안 해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직접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대별로 또는 뭐 날씨별로 또는 뭐 주말, 주중별로 다 달라요. 고객들의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내용들을 쓸 수 있는 주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주제가 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전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들 뭐 롯데 백화점도 그렇고 케미칼도 그렇고 지원을 해보시면 좀 얼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민혁 쌤은 롯데 칠성음료에서 선택 주제로는 다 1번을 선택해 주셨고요. 이 부분 뭐 조금 스스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롯데백화점도 한번 조금 짚어볼까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롯데백화점은 저도 이거 하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MD. MD죠. MD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터지고 눈물을 흘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구직자들 중에서. 왜냐면 너무 이게 가고 또 싶었어요. 그렇죠. 이게 직무 중에서 이게 보시면 유일하게 영어입니다.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렇네요. 생산 관리, 뭔가 이렇게 관리스럽고 뭔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긴 딱 이제 MD. MD가 사실 이 직무를 선호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부르죠. 이게 멀천다이징이 아니라 네 글자.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말로 MD. MD? 뭐든지 다. 네, 뭐든지 다. 뭐든지 다시 다. 말해서 아르바이트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분들이 하는 그런 소위 까대기라 그러죠. 네. 까댄다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욕을 하겠니? 그 매대 관리하는 그 업계 용어로 이제 까대기 그런 단순 반복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진짜 기획해야 되는 새로운 상품.
이게 미세먼지가 날리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그 백화점 두 분이 나와서 진행하는 거 봤어요. 제가 새벽에 네. 그 미세먼지 관련된 상품들 아, 그 뭐죠? 네. 방진복 뭐 이런 거, 네, 네, 그 네, 스포츠 네. 의류 이런 게 잘 매출이 뭐 20% 이상 신장되고 이런 아이디어를 너가 내야 돼. 네. 그러면은 단순히 유통 쪽에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날씨, 사회적 변화, 또 내일 모레 또 굉장히 큰 일이 있잖아요. 또 남북 간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둬서 기획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시면 2번 항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거 진짜 어렵죠, 이걸. 그러니까 이거 필수 주제니까. 리테일은 백화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백화점만 떠올리잖아요. 유통 그러면. 근데 쇼핑몰로 확장이 되고 완전히 변종의 새로운 넥스트 리테일로 진화 중이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백화점이 어떤 성격의 인더스트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경험 기반으로 쓰면은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최소한 쇼핑몰들 있잖아요. 그 어디죠? 스타필드인가요? 코엑스에 있는 쪽이라든지 네. 또는 DDM 쪽이라든지 이런 쪽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매장들이 어느 지역에 좀 몰려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현대백화점 혹시 아세요? 관심 있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낯이 익죠, 현대백화점이? 그래서 현대백화점하고도 이렇게 코엑스 몰이랑 연계시키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네. MD들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한. 네. 그 다음 넥스트 리테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꿈꾸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뭐 아이디에이션에 끝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죠? 중국 관광객 수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성장세에 있거든요. 그럼 그런 성수기 시즌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3번 같은 경우는 본인의 MD 직무 관련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포트폴리오. 그렇죠. 이거는 경력 사항을 쓰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냥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쪽 백화점 MD에 대해서 발로 뛰고 고민했는지를 평가하는 반면에 3번은 실제로 정량화시킬 수 있는 성과물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MD는 전공을 안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디자인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었던 어떤 그 뭡니까 패키지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당연히 디자인 전공자들 있을 텐데 우리 문과분들은 그게 없더라도 네.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뭐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또는 어디 유튜브에다가 내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몇만 건이라든지 또는 몇천 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산출물을 써주셔야 돼요. 3번은. 그러니까 활동이 아르바이트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량화된 수치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3번에 여러분들이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이 진짜 부족하네요. 네, 양이 제가 너무 사실은 많네요.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몇 개 더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네. 제가 좀 그러니까요. 실수했네요. 작가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네. 벌써 이렇게 돼갖고 그러면 좀 이 끊어야 될 것 같아서. 롯데 이 스펙테클 전형 서류 전형 전반에서 이 지원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지원 그거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신데 그러실 분은 없으실 텐데 의도적으로 스펙을 노출시키는 그럼 미련한 네. 짓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촌 내가 졸업한 신촌 주변 지역에 졸업한 신촌 지역이라고 거기서 주점 행사를 주변에 이 여대와 그럼 탈락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또는 중국의 북경 중국의 아주 우수한 그 대학을 졸업을 했을 당시 또 이렇게 은유적으로 살려주세요를 하시면 가차없이 바로 감점인가요, 그냥? 아예 그냥 아예 그거는 부럽게. 그건 아마 인사팀 내에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할 거예요. 네. 아, 누가 봐도 이거는 자신의 스펙을 노출시키기 위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니까 이건 네. 명확하게 자신의 스펙을 오히려 노출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그냥 탈락을 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럴 분이 저는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우리 또 네. S대 나오고 이러신 분들은 또 그런데 자부심이 좀, 있겠죠. 안 하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구 잠바 이런 거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제가. 일부러 학교 야구 잠바 로고를 S 뭐 이러면서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마시고. 꼭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민혁 쌤이 신의 한 수 관련해서 뭐 주제 선정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신의 한 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롯데백화점 우창균을 쳐보세요. 뭐죠? 네, 제 학생입니다.
네, 제가 방송을 준비하다가 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수업을 들으러 왔던 학생이었는데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 당시 나이 26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남자인데. 근데 그 친구가 작년 하반기에 롯데 스펙테클 전용으로 롯데백화점에 입사한 제가 보니까 인플루언서 관리하는 그 팀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다뤘던 MD 직무에 대해서 쭉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저 양꼬치로 유명한 K대. 네, 영동대교 어딘지 알겠네요. 그쪽 학교 졸업한 섬유공학 전공자인데 본인이 사실은 유통 쪽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전공을 자기가 섬유공학을 해서 필터링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일단은 섬유를 살릴 수 있는 제 기억에 아마 세아상혁인가 한솔 섬유를 입사를 했어요. 거기도 좋은 회사인데 거기를 네네. 이제 퇴사를 하고 구찌에 입사를 해서 세 번째 직장 이거 다 나옵니다. 그 기사에. 네, 기사에 여러분들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우창균 현직자님이 얘기하는 지원 굉장히 솔직하게 기사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분의 스펙부터 시작해서 스펙도 뭐 몇 개 없어요. 그 노출된 게. 그분의 어떤 고민 그리고 현직자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했고 오늘 사실 뒤에 우리가 다루고자 했지만 다루지 못했던 PT라든지 토의 면접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나오니까 꼭 한번 뭐 꼭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영상 보시는 우리 스펙테클 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창균. 네. 알겠습니다. 네, 롯데 스펙테클 전형을 준비하시면서 막막하신 분들은 방금 들으셨던 이 롯데백화점 우창균을 꼭 한번 검색해 보시면 본인은 좋은 모르겠네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창균아 보고 있으면 연락 한번 주라. 네, 창균. 애타게 부르시는데요.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영화 속의 매력적인 직업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차별시합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영화 속 숨은 진주 매력적인 직업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살펴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임진욱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주무관님 첫 번째 일자리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수원 지역 구인 기업은 수원시 고색동에 위치한 헬러코리아 주입니다. 반도체 부품 장비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자재관리사무원 1명입니다. 국내에 발송 자재 준비 및 선적, 자재 수물 관리, 협력업체 납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원 요건은 관련 경력 4년 이상자로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600만 원 이상 연 3,000만 원까지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와 경력사항이 상세히 기술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4년 이상 경력의 자재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테크주입니다. 집진기 수광로 설계 전문 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계 엔지니어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 3년 이상 캐드 능통자로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업 분야 기본 설계 및 상세 설계 가능한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며 대기환경기사, 일반 기계기사, 건설 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 면접 시 조정 가능합니다.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오픈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서울에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라텍스 하우스에서 온라인 MD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입점 채널 관리 및 온라인몰 입점 영업 및 상품 운영 전반과 기획전 프로모션 기획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이버 스토어팜, 지식 쇼핑 운영 가능자와 사박 내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친구 관련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500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만큼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결 PIF에서 경영지원부 격리 회계 담당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도전을 이용한 경비 및 매출입 전표 입력과 자금 입출입 관리, 각종 신고 업무 및 회사 비품 구매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무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소지자와 문서 작성 및 회계 프로그램 사용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이고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격리 회계 담당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영화도 감상하시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오목조목 알려주실 예술인문학자 이동섭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세어보니까 오늘이 벌써 5번째 출연이신데 제가 그동안 했던 영화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뭐 냉정과 열정 사이부터 지난주에 소셜 커머스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처음 가는 또 남다른 기분이실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세요? 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봤지만 이 방송을 하면서 자꾸 영화가 직업 위주로만 보여서 영화의 어떤 줄거리나 심리 상태보다 쟤는 왜 저 직업을 선택했을까? 막 약간 이런 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영화 자체에 집중하는 게 좀 떨어지는 하지만 또 이 프로를 이제 준비하면서는 굉장히 재밌게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스토리 위주로 봤지 이렇게 직업으로는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보면은 좀 색다르게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영화를 준비해 오셨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계절이 되면 약간 떠오르는 음식이 있고 떠오르는 영화가 있잖아요. 뭐 여름이면 약간 뭐 공포나 스릴러 같이, 겨울에는 좀 따뜻한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고, 봄 되면 아무래도 좀 학기도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벚꽃도 날리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설레는 그런 영화가 많이 땡기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20, 30대들한테는 또 20, 30대 세대의 로맨틱 코미디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한 편인 500일의 썸머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마 이제 두 분들 딱 그 맞는 세대 같은데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저는 봤었는데 이남규 아나운서는 봤었나요? 저는 못 봤는데 알고 있는 이유가 요즘 뭐 SNS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네네. 짤 같은 게 또 아, 굉장히 맞아요. 유명해서 조셉 고든 레빗 나오는 맞아요. 네네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은 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처음 보면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도 사실 영화를 좀 오해하기 쉬운, 특히 남자분들은 좀 영화를 오해하기 쉬운 그런 영화여서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약간 이 영화를 같이 보면 커플들끼리는 보면 싸울 수 있으니까 같이 보지 않는 걸 권합니다. 아, 네. 그러면 싸우지 말고 저희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죠. 조셉 고든 레빗은 광고 대행사는 아니지만 이제 이 엽서를 만드는 회사의 이제 카피라이터라고 하죠.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 톰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운명적 사랑이 짠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어느 날 이제 이 회사의 비서로 취업한 이 썸머죠, 이름이. 이 썸머 여자 주인공은 그런 것보다 나는 좀 진지하고 싶지 않다, 연애에서 좀 더 자유롭고 즐기고 싶다. 그리고 난 누구의 여자친구로 못 박히는 게 싫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워낙 썸머가 매력적이니까 톰이 맞듣지 않지만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둘이 사귀게 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썸을 좀 진하게 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가 사랑이라는 게 사실 누굴 진심으로 좋아하면 쿨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톰이 물어서는 안 될 그 금단의 질문인 저기 우리는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둘의 어떤 행복했던 이 시간들이 약간 어긋나면서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동료 결혼식을 핑계로 다시 재회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약간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는 영화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까지. 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톰의 순수함이 참 돋보였던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주인공인 조셉 고든 레빗이 맡은 역할이요. 처음에는 잘 아마 얘 뭐 하는 애지? 이 회사 뭐지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아마 그 연하장 이제 요즘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모바일 카드 때문에. 맞아요, 예전에는 뭐 생일 카드나 결혼할 때나 이렇게 카드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카드에 보면 이제 맨 앞에 나오는 뭐 해피 버스데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구. 네, 근데 그런 문구 중에 조금 더 감각적이고 세련된 문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 카드 회사. 우리로 치면 뭐 바른손 같은 곳이겠죠. 거기서 이제 그런 문안을 쓰는 그런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카피라이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카피라이터는 광고에서 카피를 쓰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카피라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는 그렇게 흔한 직업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딱 부합하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카피라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카피라이터라는 것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카피라이터는 이 방송이나 인쇄 광고 아니면 뭐 요즘은 이제 모바일 광고 이런 전체적인 광고나 혹은 홍보 회사에도 취업을 해서 그런 문구를 작성하는 그래서 뭐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광고 문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안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카피라이터라고 합니다. 카피라이터가 상당히 좀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카피라이터에 대한 직업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꼽은 첫 번째 명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이 로맨틱 코미디를 보는 재미는요.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둘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야 둘이 이루어졌을 때 반감과 반전과 이런 게 더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근데 영화 시작 즈음에 약간 제가 이제 이름 붙였는데요. 썸머 효과라고 해서 썸머의 아주 독특한 매력이 이제 막 드러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걸 통해서 보면 톰은 좀 다정다감하고 뭐 음악 취향도 더 스미스라는 걸 좋아하는 영국 밴드를 좋아하는 약간 좀 그런 감각적이고 세련되고 좀 달콤한 그런 이제 이 남자로 나오는데
반대로 여자는 굉장히 4차원 같은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이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동시에 또 뒤에 보면 이제 가라오케에서 회식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도 회식을 하면 가라오케를 가나 봐요. 노래방은.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물어봐요. 친구가 꼭 그 남자 주인공의 친구 중에 한 명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훈수같이 막 물어보는 거. 주인공이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는 걸 여기서도 물어봐요. 동료가. 그래서 너는 남자친구 왜 없냐 뭐 이렇게 등등등 사적인 걸 막 물어보는데 그때 썸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남녀가 만나면 결국 누군가 상처를 입게 되지 않냐.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보면 썸머가 과거에 어떤 사랑의 상처가 좀 큰 게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을 이렇게 정식적인 인연 관계로 맺는 걸 좀 겁내하는구나. 이런 이제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4차원의 캐릭터이면서도 나름의 좀 사연이 있는 그래서 약간 입체적인 모습이 이제 여기서 그려지고 있죠. 네. 방금 꼽아주신 장면은 썸머에 대한 특징이나 어떤 성격 이런 게 잘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은데 네.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장면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사실은 이 사랑에 빠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아는 특별한 그 연인의 모습들. 네. 그래서 누구가 봤을 땐 되게 평범한 모습인데 나한테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해 보이는 면들을 이렇게 잡아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썸머와 이 톰이 서로 사랑에 빠지고 난 후에 보면 뭐랄까요, 이제 썸머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요. 뭐 썸머의 어떤 약간 클로즈업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마치 기억나요. 톰의 시선으로 이제 보듯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녀의 뭐 머리 이렇게 입술 말하기 전에 지금 나오는 저런 장면들 뭐 입술이 좋고 뭐 점이 좋고 이렇게 무릎에 닭살 놓는 게 좋고 뭐 별게 다 좋은 거죠. 남들 눈에는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그거에 특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되게 예리한 시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톰의 캐릭터가 잘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이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좀 이렇게 단어 자체는 익숙하긴 한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정확히 카피라이터가 어떤 일을 하나요? 카피라이터는 대체로 이제 광고 대행사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고를 하루에 뭐 우리가 한 1000여 개 정도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광고를 보잖아요. 그 광고에 가장 큰 문장들 있죠. 그런 걸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광고주가 이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컨셉을 잡아서 그 문안을 정확하게 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이 광고주와 소비자 사이에 가장 최선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딱 들었을 때는 이 카피라이터가 글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글만 잘 쓰면 되는 건가요? 글은 뭐 당연히 잘 써야겠죠. 근데 네. 글을 잘 쓴다는 게 이게 소설가처럼 잘 써서는 또 안 되겠죠. 소설가는 말을 길게 하시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 정말 딱 압축적이고 임팩트 있게 써야 되니까 단순히 글을 잘 쓴다라기보다는 이 광고가 이제 보여지는 그 시대, 사회의 사람들의 심리랄까요? 그리고 환경이랄까요? 정치 경제적 상황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 알고 그것을 녹여서 마치 용광로에 녹이듯이 녹여서 이렇게 아주 정제된 한 문장으로 뽑아내야 되는 일인 거죠. 아주 힘들죠.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장면들이 좀 드러나는 장면도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사실 광고 홍보학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광고 대행사 다니시는 선후배들이 많은데요. 보면 약간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게 저희가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만한 게 출퇴근이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죠. 출근은 언제 해도 상관없지만 퇴근은 그런 직업인데요. 보면 스트레스가 심한 대신에 사랑에 빠지면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감춰진 내 안에 어떤 헐크처럼 능력이 확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톰이 썸머와 사랑이 잘 이렇게 지속될 때 이 광고 이 문장이 너무 식상한 걸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자기가 막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쉽게 말하면 I love you 이거 좀 식상하지 않냐.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I love us 나는 우리를 사랑한다. 약간 닭살 돋죠 사실. 근데 왠지 사랑에 빠진 그 뭐랄까요 그 톰이 자기 안에 이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런 문장을 만들어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게 카피라이터들이 이렇게 주인공의 심리에 따라 들쭉날쭉하면 이 창작의 고통이랄까요? 이런 데서 뽑아내는 게 힘들 텐데 그렇다면 카피라이터들만의 무슨 뭐 심리를 조금 관리하는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겠죠. 그래서 네. 이제 흔히 제 주변에 이제 선후배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이 아이디어의 셈이랄까요? 이런 게 마르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을 좀 잘 산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무의식을 풍성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책을 많이 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그런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막 충분히 즐기는 사람 혹은 신간의 제목만 또 매일 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가장 좀 독특하고 재밌는 거는 인터넷 댓글 문화. 네. 요즘 댓글이 좀 시끄러운데 네. 이 댓글 문화가 우리나라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의 노하우가 거기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각종 댓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뭐 기발한 아이디어랄까 표현력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배운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5번째 영화로 500일의 썸머를 살펴봤는데 교수님께서 500일의 썸머를 보시고 난 소감도 한마디 들어볼게요. 이 영화는 일단은 저는 남자들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남자들. 예,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연애의 고수라고 생각해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면 그 썸머가 되게 나쁜 여자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다시 보면 이거는 그냥 톰의 입장에서 이제 진행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톰이 굉장히 썸머를 매 순간 밀어내고 밀쳐내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해요. 이렇게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링고스타라는 비틀즈 멤버 중에 가장 인기 없는 멤버를 좋아한다고 약간 놀리는데 그 장면을 꼭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이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거든요. 네. 저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이 500일의 썸머의 남자 주인공인 톰의 직업인 카피라이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이 카피라이터를 꿈꾸는 취준생들에게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카피라이터가 되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시를 많이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를요? 예, 시를 많이 읽어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시를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를 많이 읽으라는 말을 네.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5번째 시간도 이동섭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랜드 그룹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